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2일이고요. 이제 내일자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 생각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니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이니 이거를 뭐 예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피크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역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번에 세게 올리면 9월 이후에는 못 올리겠지. 그러면은 파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연말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주식이 있어서 2022년이라고 봤을 때 연초부터 주가가 이제 뭐 0이라고 칠게요. 0서부터 계속 빠졌다가 왔다 갔다 엄청 힘들겠는데 연말 종가만 높아요. 그러면 모두가 해피한 것 같이 끝나는 2022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랠리를 꼭 생염두를 해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한 11월, 10월 달부터 좀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뀌면 되거든요. 절대 우리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갈 거고 잡힐 때까지 끝까지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그런 스탠스로 바뀌면은 증시는 뭐 너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서, 다만 올라갈 때 EPS의 어떤 성장보다는 이제 신성장 산업이나 아니면 탑다운으로 내년도에 좋아질 종목들, 아니면 내년도에 EPS가 올라갈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VR, A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 반영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 시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유리한데,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만약에 눌려있던 뭐 코스닥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 2차전지 그동안 눌려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지수 750에서 한 900까지 850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도르 2차전지주를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 태조 임학원 중에 방산하고 태양광은 연말까지는 모멘텀이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날 이제 그 중형에서 대형으로 인덱스가 바뀐 한국항공우주, 아닙니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거였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블락벨 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하긴 했었죠. 하지만 이쪽 팀이 일단 죽으려면 새로운 게 뭔가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 빼고 반도체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런 섹터로 계속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추석 지나고 지난주에는 뭐 이렇게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보면 여름부터 오른 주도주는 연말까지는 가더라고요. 연초부터 올랐던 거는 이제 추석 때 끝나는데, 뭐 그래서 그게 조금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단기로 조정은 나왔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추석 전에 매수 타이밍. 그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할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 처음 보는 섹터고 이제 신규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좋은데, 이 부분은 펀더멘탈 한 번은 짚고는 가야 될 것 같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보는 연관된 종목들도 있지만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산업이 열릴 때는 무조건 스터디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너도 나도 다 몰라요.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미리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미루다가 이제 페비터리 사이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많이 돼 있어서 뭐 이게 다 왔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게 왜 움직였을까? 세비킴은 왜 비상장부터 10배가 올랐을까? 그럼 꼭지 아니냐, 10배가 오르면 비상장에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의 흐름은 좀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 때 뭘 볼까 하다가 결국엔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뭐 너무 당연하겠죠. 전방이 2차전지지 않겠습니까? 2차전지 지금 캐펙스 이렇게 많이 늘리고 있는데, 전방 2차전지가 결국 리사이클이나 리유즈로 가게 되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40년에 87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전기 배터리에서 잔존 수명 80% 이하는 교체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기준이 50에서 60%예요. 이제 재사용하고 리사이클의 기준은 50에서 60, 죄송합니다. 60% 정도인데, 이제 배터리 성능이 좀 괜찮은 거는 이제 발전소에 다시 쓰고, 그 다음에 발전소나 충전소에 쓰고, 그 다음에 좀 낮은 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가정용으로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상으로 구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배터리 업체들이 얘기하는 기술 수준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2차전지 뭐 테슬라 아니면 현대차 거 현대차 거 다 이제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가 리사이클 뭐 리유즈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잔존 수명이, 저희는 기술적으로 잔존 수명이 맥스가 70%입니다. 이러면 그냥 희망 고문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되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현업에서도 잘할 수 있거든요. 남들이 다 60이고 본인이 70이면. 근데 잔존 수명이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뭐 90% 이상 안 되면은 우리는 자동차 2차 전지로 다시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고 2차 전지에서 이 충전소로 가는 수요, 그다음 가정용으로 가는 수요까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향 배터리를 이제 리유즈 할 때 현대차랑 협업하는 회사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제조를 위한 원재료는 80에서 90%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튬, 코발트, 니켈이 나오는데 이걸 리사이클링해서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재활용보다는 이제 리유즈가 조금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인프라에 이제 19년도 이미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좀 컸죠. 그래서 핵심 소재를 이제 국산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을 지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수거율을 지금 제처리율이 5%밖에 안 되는데 향후 9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소재보다는 인프라에 강한데,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수요를 이쪽으로 흡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시장에 저희가 수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NCM 같이 3원기 배터리가 재활용에 유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LFP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재인 뭐 니켈 이런 것들이 수요가 보유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하려면은 여기서 많이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급 금속들을 많이 갖고 있는 NCM 3원기 배터리를 하고 있는 한국이 사실은 폐배터리에서 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한국은 무조건 2차전지 제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폐배터리를 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NCM 3원기가 훨씬 더 폐배터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산업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인 탄산 리튬 이런 것들은 뭐 26년 이후에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사용한 리사이클링에 주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배터리는 이제 보통은 방전되면은 이제 파쇄, 분쇄 후에 이제 건식, 습식 공정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서 하는데, 건식은 좀 간단하긴 하고 이제 지금 기술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근데 습식이 이제 원가는 좀 더 높지만 이제 나오는 어떤 금속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핵심 소재 추출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건식보다는 습식을 좀 하려고 한다, 기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폐배터리 한 개 기준으로 봤을 때 1300원 환율에 100kW급 기준으로 1000만원이 이제 리사이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 배터리가 거의 전기차의 50%라고 치면, 요즘 차가 8천만원이라고 하면 4천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30%는 일단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원가를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재활용의 핵심 기술은 뭐 2차전지 수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체, 뭐 추출, 배터리 상태 진단, 뭐 그다음에 기존 소재와 이제 추출한 것들의 블렌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식은 블랙 파우더를 활용한다. 기술로는 습식이 조금 더 어려우나 수익성은 습식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술 방향은 일단 건식보다는 습식이 맞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재사용에서 그러니까 리유즈죠. 리사이클의 핵심 기술은 요건데, 리사용,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패킹해서 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검사 및 진단 기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팩 설계 및 제조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 기술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거래처를 잘 잡아야 되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지금 뭐 기술적인 차이가 많지 않다면 상대방 거래처가 누군지가 중요한 겁니다. 현대차를 잡는지 테슬라를 잡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듈화 시켜서 만드는데 또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용 환경을 좀 짚어보면 EU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소재 의무화를 했고, 이 재활용 소재는 일단 30년까지 아직 22년이니까 8년 정도 남았는데 리튬 비중을 4%, 코발트를 12%, 니켈 4%까지 재활용으로 무조건 쓰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사이클을 저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2차전지 캐펙스, 2차전지는 캐펙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쪽은 리사이클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좀 특이한 상이 있는데, 폐배터리 규제 관련해서 미국, EU 뭐 이런 데 다 나왔거든요. 웬만한 규제들이 나왔는데 한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규제 사업을 한국 정부가 추진을 하느냐, 요게 이제 또 핵심적인 관건.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큰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뉴스를 보시면서 팔로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배터리가 없네요. 일단 배터리 핵심 소재 수산화 리튬 코발트, 그 다음에 천연 흑산의 중국 수입 비중이 굉장히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하다 보니까 결국에 거기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 소재 국산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지금 매출 및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업체들은 이제 금양, 미래나노테, 강원에너지 등이 있는데, 매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일단은 국산화 얘기만 해도 일단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리튬 가격이 다시 이렇게 또 오르니까 테슬라가 리튬 이거 빨리 만들어주세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너도 나도 여기다 참여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을 좀 뽑아왔는데, 수거 및 검사는 인선모터스 하나기술, 그 다음에 제재조, 물질회수 이런 것들은 턴키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에코프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도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리사이클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이제 2차전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속을 회수하다 보니까 2차전지도 얘네들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고려아연 자회사 캠코랑 이제 LG화학이 제2부를 만든 게 있는데, 요게 2023년도부터 전고체 생산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수산화 리튬 말고도 2차전지에서 많이 의존하는 게 전고체입니다. 네, 전고체. 그래서 이 전고체가 하고 있는 데가 E&D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백 국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율촌화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배터리 검사 장비는 이제 재사용적인 측면에서 검사를 하고서 다시 사용 가능한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충만전은 잘 되어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2차전지에서 충만전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에이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여기저기 다 걸리죠. 에코프로, EM, 에코프로, CNG, 뭐 홀딩스라서 이건 사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시장에서 밸류는 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기업 중에서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폐배터리 수거 및 운송, 현대모비스 폐배터리 제조 및 AS용으로 하겠다. 이거 결국엔 이거 하면은 인하우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기술 개발 다 인하우스 내재화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기업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잡음이 많이 들리네요.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지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배터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 업데이트는 이제 지난주에 A 프로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한 거는 강원에너지, 더네이처 홀딩스인데,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은 유료 구독하시면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 피킹 관련해서는 지난주랑 똑같아요. 내용은 동일하고 B2C보다는 B2G다. 지금은 신규로 내용 들어온 것들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다음 컨트롤 시장 읽기 주간요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뺄게요. 지금 보면 미국이 이제 한국 대비 YTD 수익률인데, 요게 지금 언더퍼폼하는 미국이 이제 9월 들어서부터는 미국이 언더퍼폼 구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앞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YTD 수익률 갭도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언더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코스닥하고 나스닥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나스닥이 3% 오를 때 코스닥이 1.5%만 올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을 잡을 때, 그러니까 나스닥은 오르는데 우리는 왜 올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 3개월 신고가 대비해서 내용들은 쭉 보시면 일단은 연초 대비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러시아랑. 근데 이게 낙폭과되고 코스피, 특히 코스닥, 그 다음에 대만 이런 것들이 동북아가 최하급권을 유지했어요. 이거는 IT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IT에 대한 센티는 좋지 않다라는 거. 이게 내년도에 괜찮아지면 올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괜찮아져야 될 텐데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수익률은 거의 연초랑 비슷하고 1개월 수익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IT 3개 섹터가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이제 빠졌어요. 순위가. 그 다음에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강도는 바이오가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더 이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밸류 플레이만 지금 하고 있다. 이제 밸류 보시는 분들이 이제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죠. 언젠가는 오르겠지.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SK 하이닉스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이제 실적에 나오는 10월 중순까지는 반도체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 투자자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최근에 지수를 받쳤던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게 순매수가 줄면서 또 이렇게 곧버스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곧버스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지수가 하방은 또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눌리고 이제 좁은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 외국인이 1조 정도 코스피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수 플레이는 뭐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특별하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닥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올랐죠. 그래서 지수가 뭐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선물 순매수에 일단 현물 순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를 가두리 장에 가둬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존 주도주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시크릿컬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컬이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도 빠졌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계속 빠지고 있다. 이제 이런 추세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포카드 중에서도 시크릿컬을 고르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삼성전자가 할 얘기가 많은 게 전자가 진짜 9월달에 3배 돈으로 다 여기다 투자했나봐요. 그냥 풀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풀 매수해서 지금 지수는 전자는 계속 빠지고 있죠. 한동안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르면서 이제 이렇게 대형주가 빠지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주춤하니까 원달러가 조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형주가 좀 깨작깨작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트렌드는 어쨌든 크게 변한 건 없다. 달러가 요 약세돼도 추세를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내려오는 거, 유로화도 요 추세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요 정도는 올라야 됩니다. 요 추세를 깨고 이제 올라와줘도 돼요. 요 부분까지는 돼야 이제 연말 랠리를 좀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다시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국이 더 빨라요. 한국이 먼저 오릅니다. 한국이 먼저 오르고 미국 태양광 지수를 보면서 저희가 투자를 하면 털립니다. 네, 미국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 한국은 올랐습니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LB 인덱스도 꼰들꼰들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제 순매수 전환. 이제 요게 이제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또 파월이 계속 이제 베어리시한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전기료는 유럽의 전기는
이제 상승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은 일단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피레치곤 한번 나왔다. 그래서 이후 관련된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이슈가 또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바닥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그런 내용들 제가 써놓은 거고, 특이사항은 철광석이 6%, 은이 4% 올랐다라는 거고, 유가랑 가스가 좀 주간으로 빠졌다는 점,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코스닥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게,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수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지수가 먼저 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보통 2차전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중에 좀 괜찮은 것들 복과되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금요일장에 조금씩 오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섹터들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을 보면 이제 투꼭지를 만들고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올라왔죠.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셀트로이나 이런 상위주들이 덜 빠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근데 뭐 이렇게 뻗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코스닥, 코스피 RSI를 보면은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좀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 사실 뭐 전 저점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선이 나올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투입을 해도 나눠서 뭐 두세 번 나눠서 투입하면 뭐 빠져봤자 여기겠죠.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게 40까지밖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양호하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먼저 오르지 않을까. 물론 이 고점까지 갈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트로 보는 시장들을 좀 빠르게 읽어봤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러 가지 그 폐배터리 산업이나 이런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인덱스 리포트라고 써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리포트는 두 군데밖에 없었고, 사실 뭐 핵심 요약은 잘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기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필드로 나가서 쓰고 싶지만 뭐 그러지 못할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 관련된 산업들은 뭐 이번에 뭐 한 몇 주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프리미엄 리서치 VVIP를 지향하는 암브렐라 리서치의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